Welcome back, ladies and gentlemen. 네, 귀빈 여러분,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TCS의 1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TCS의 과거 여정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지만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또한 향후 10년을 위한 TCS의 협력의 비전을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세션의 사회자와 연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타카하라 아키오 도쿄대학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님이자 자이카 오가타 사다코 평화개발연구소 소장님을 본 세션의 좌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연결이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쿄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이번 첫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1세션은 TCS 협력 성과 및 향후 한중일 협력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저명한 연사 여러분들을 소개하고 또 토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본 세션에 대한 그 배경 설명과 목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CS의 첫 10년 동안 이 역할이 더욱더 증대가 되었습니다. 21개의 장관급 협의체와 여러 정부 간 대화 메커니즘과 협력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성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임무와 이야기하는 것이 TCS는 계속해서 공동의 평화와 번역을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TCS 10주년을 기념하며 본 세션에서는 정책 이방가들과 또한 저명한 대사 여러분들을 초청하여서 TCS와 또한 한 3국 협력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정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TCS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향후 3국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TCS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명한 연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김성환 동아시아재단 이사장님 와주셨습니다. 김성환 이사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유수의 커리어가 있으십니다.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에 또 대사직도 역임하신 바 있으시며 또한 외교 안보의 주요한 또 그 보좌관이셨고 또 더불어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의 유수의 그런 저명한 역할을 맡아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마츠카와 루이 전문가님이십니다. 마츠카와 루이님께서는 참의원 의원이시고 또한 내각 부대신 전무관이시기도 합니다. 루이 의원님께서는 23년에 걸쳐서의 외교 인생을 걸어오신 분으로서 또 한 가지 참고할 만한 사항은 마츠카와 루이 의원께서 TCS의 사무차장직도 역임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2016년 외무성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일하신 다음에 오사카 현의 참의원으로서 또 선출이 되셨습니다. 현재 의회가 현재 입회 중이기에 맡고 계시는 위원회에서 중요한 시급한 회의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경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색에서는 청융화 중일우호협회 수석 부회장님이십니다. 부회장님께서도 매우 화려한 커리어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일본으로 온 중국 분으로서 1972년에 중일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로 처음으로 또 일본에서 수학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대사 그리고 한국 주한 대사 그리고 9년이라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이건 기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주일 중국 대사로서도 오랫동안 역임하신 바 있으십니다. 그래서 유수의 연사분들이 계시기에 아주 생산적인 대화가 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치본의 말씀을 먼저 들어본 다음에 이후에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세션의 첫 번째 연사인 김성환 장관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essor Takahara, for your kind introduction. 다카하라 교수님, 따뜻한 소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회의의 편의를 위해서 한국어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한중일 협력 사무국 그 개설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한중일 협력 사무국 개설의 10주년을 축하하는 뜻깊은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미치가미 사무총장님과 TCS 측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현직에 있을 때 함께 일했던 그 옛 친구들, 우리 청룡화 대사님, 그리고 오늘 이제 잠시 후에 비디오 메시지를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루이 참의원님, 이런 옛 친구들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이렇게 직접 참가하시지 못하고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하루속히 코비드 사태가 극복이 돼서 함께 자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0년 10월에 이제 외교통상부 장관 업무를 맡게 됐는데 그때서부터 2013년 3월에 퇴임할 때까지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한중일 협력의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제가 스스로 했다 하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이렇게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제가 당시에 그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서 아세안 플러스 3 회의가 아닌 또 별도의 우리 삼국 정상회의가 실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당시 유명한 외무장관님과 함께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것이 이제 결실을 맺어서 후쿠오카에서 제1차 삼국 정상회의가 별도로 아세안 플러스 3 이외의 장소에서 처음으로 열렸었고 그래서 매년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5월 베이징에서 있었던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제가 외교부에서 퇴임하기 전까지 있었던 모든 정상회의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특히 그 2010년 12월 16일에 당시 서울에 와 계시던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 대사님과 또 장신선 주한 중국 대사님과 함께 삼국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에 서명을 해서 삼국협력 사무국을 발족시킨 것이 항상 제게는 아주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국협력 사무국이 2011년에 발족을 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이 미치가무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한중일 삼국협력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늘 높게 평가하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아마 개소식에 참석을 했을 때 우리 TCS 직원 여러분들께 항상 여러분들이 이 삼국협력의 주인이니까 그런 소명감을 갖고 일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후에 이렇게 삼국협력사무국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세 나라 간의 협력이 증진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이 삼국협력사무국이 무엇보다도 이 다자적인 협력의 경험이 별로 없는 이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지난 10년 동안 한중 협력 사무국을 증진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하는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있긴 했지만은 이 삼국 간의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삼국 간의 협력 메커니즘이 없었고 그로 인한 협력의 역사가 경험이 별로 없었는데 이러한 삼국 협력 사무국이 출범을 함으로써 그동안 이제 좀 느슨하다 그럴까요? 이렇게 진행되어 오던 삼국 간의 협력이 제도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미치가미 사무총장님이 이미 소개를 해주신 대로 21개의 장관급 협의체가 있고 또 13개의 고위관력급 회의, 또 19개의 국장급 회의, 44개의 실무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경제,
문화,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긴밀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협력 사무국이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삼국 협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또 지난 2019년 12월에 채택한 새로운 삼국 협력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매진하고 있고 이러한 비전이 실현이 된다면은 앞으로 삼국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축사에서도 그렇고 총장님 말씀도 그렇고 지난 10년 동안 삼국 간에 많은 협력이 증대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삼국협력 사무국이 출범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만큼의 또 협력이 전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우리 한중일 협력 사무국이 경제적으로나 또 특히 교육 세계의 교육량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으로 봤을 때 또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으로서 삼국 협력의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마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삼국 간에는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역사로부터 비롯된 또 이념적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들은 삼국 정부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결의 기미가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양자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삼국 협력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러한 양자 간의 갈등을 좀 완화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었는데 오히려 이제 양자 간의 갈등이 있으면은 삼국의 협력까지 영향을 받아서 협력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한다. 이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2008년에 일본 후쿠오카에서 그 첫 번째 별도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에 2012년까지는 매년 정상회의가 개최가 됐었습니다만은 2013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3번밖에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삼국 협력이 양자 간의 그런 갈등으로 함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양자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한중일 세 나라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이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이와 관련해서도 제일 시급한 과제는 우리 삼국 국민 간의 상호 신뢰와 호감도를 높이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중일 삼국에서 여러 기관들이 아마 삼국 국민 간의 그런 상호 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상호 인지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기관들이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조사 결과는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한국 입장에서 한국 내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갖는 호감도가 계속 악화가 돼가고 있고 또 양국 정치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도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국협력과 관련해서도 삼국협력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한중일 삼국이 상관의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세 나라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로 보는 경향이 더욱 강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결과도 우리 조사 결과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나라 국민들이 서로 부정적인 인식이 지속되는 한 삼국협력의 비전을 실현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세 나라 정부가 각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신뢰와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공공외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 나라의 국민들이 서로 간에 친근하게 느끼고 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야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협력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 한국의 한 전문 여론조사 기관이 세 나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한 한중일 상호인지 조사에 따르면 세 나라 국민들이 상대국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문화, 여행,
스포츠 등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국과 일본 국민들께서는 한국에 대해서 특히 한류 연예인, 드라마,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세 나라의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서 상대국에 대해서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앞으로 미래 상국 협력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의 그 상국의 공공 외교 시행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참조를 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중일 협력 사무국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상국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중일 상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16개국이 추진해왔던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 작년 11월 15일 공식 체결되었습니다. 비록 인도가 서명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전 세계 경제와 교역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 블록이 탄생을 했는데 이제 한중일 상국에게 이런 영내 자유무역의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RCEP이 체결됨으로써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오던 한중일 상국 간의 FTA 협정에도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틀간 기후정상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고 한중일 상국 지도자들이 다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대폭 줄이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은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공약했던 거에 거의 2배에 달하는 탄소 배출량을 과감하게 축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중일 상국의 지도자들도 그 2050년 또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수년간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이 커지면서 이렇게 탄소 중립이 중요한 목표가 됐는데 상국의 지도자가 모두 공통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아까 우리 반 총장님께서도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환경 장관들끼리 그런 실행 계획서들도 만들고 있다고 하시니까 아마 상국 협력이 좀 공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상국 간의 협력에도 조금 더 좋은 상황이 전개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신 동안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 인해서 다 아시는 대로 미중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또 통상 전쟁으로 이렇게 비화가 되는 바람에 한중일 상국 간의 협력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대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그 대외 정책이 한중일 상국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립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한중일 상국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뭐 정부 간에 또 지방자치단체 간에 또 민간 분야에서 끊임없는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상국 간에 지리적으로 또 문화적인로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협력 사업들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는 것, 특히 자라나는 젊은 세대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중일 협력 사무국 10주년을 기념하는 이런 국제 포럼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그 새로운 기회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늘의 포럼이 상국 협력을 가일층 강화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상국 협력 사무국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Kim. 네, 장관님 상당히 사려 깊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Rich ground for 네, 저희가 앞으로 향후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반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츠가와 루이님의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皆さんこんにちは、松川るいで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치가미 히사시 TCS 사무총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10주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TCS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의 성장에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님, 또 청룡화 대사님 본 세션에서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렷이 기억을 합니다. 김성환 장관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주최국인 한국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서 가태동안 TCS에 큰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청룡화 대사님께서도 그동안 오랫동안 일본과 중국 간의 친선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이번 세션에 함께하고자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네, 시급하게 의회의 일이 생기는 바람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0년 전인 9월 2011년이었습니다. 그때 TCX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명박 그 당시 대통령께서 이니셔티브를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하셨고 또 중국과 일본의 수반들께서 이에 화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또한 창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사무차장이었는데요. 원년 멤버로서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TCS의 사무차장으로서의 몇 년 동안 보냈던 그 시절이야말로 저로서는 외교 인생에서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 순간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TCS 개소식의 현장의 사진입니다. 제가 기모노를 입고 함께 했었고, 네, 김성환 장관님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저의 상관이셨던 신문길 대사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정말로 그 당시에 대사님의 외교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통해서 저는 많은 영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국의 모닝 대사님입니다. 마찬가지로 훌륭한 외교관이신데 저와 나이가 비슷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딸도 나이가 비슷했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친해졌고 여전히 좋은 우애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팀으로 출발을 하였는데 그 이상으로 더욱더 좋았던 점은 TCS의 젊은 그 멤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국에서 20대에서 30대의 직원들이 상당히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영어는 당연히 잘 구사를 하고 또 2개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하는 정말로 똑똑한 직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국의 협력에 있어서 대단한 열정을 지니고 있었던 젊은 직원들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그분들로부터 배웠고 3국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TCS 사무실을 아마 방문을 해보시면 누가 중국인이고 누가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하나의 한 팀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치가미 히사시 사무총장님의 지휘하에 TCS의 직원들은 삼국 협력을 위해 보다 박차를 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CS는 앞으로 삼국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제가 특히나 청소년의 교류와 청년의 교류가 아주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TCS에서 이러한 젊은이들과 같이 일하면서 이런 청년의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TCS의 미래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이 현실과 꿈 둘 다 있어야지만 삼국협력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제가 TC에서 근무할 당시 3국 간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였는데요.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안타깝게도 3국의 양자 관계를 살펴봤을 때는 여전히 최상의 상태는 아니고 심지어는 악화된 부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relation. 그리고 여기에서는 3국 간의 그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현재 미중 전략적 경쟁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과도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류는 큰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TCS가 미션을 추구하기 위해 호의적인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그렇기 때문에 TCS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TCS는 현재 1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중일 협력 자체는 2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모두 다 아세안의 부대 행사로 열렸던 1999년 조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오부치 총리께서 이 3국의 하나의 메커니즘을 제안을 하였고 그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다른 이제 수반께서도 화답을 해주셔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3국 협력에서 한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그 어떤 3국 속에서의 양자 관계 물론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일단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나 민족주의 등의 요소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미래 협력을 위한 기본 틀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자 간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슈, 사안이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3국의 틀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경우에는 단지 협력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대해서 협력하고 논의를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3국 협력의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원칙을 충실히 이행을 해야지만 TCS 즉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이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또 이것을 활용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협력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보다 널리 펼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츠가미 사무총장께서 개회사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한중일 3국 협력은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21개의 장관급 협의체가 현재 활동 중에 있다는 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협력의 사례들이 꾸준하게 누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TCS는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도 진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정부 협력이 하나의 예입니다. 사실상 제가 당시 근무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매우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TCS의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 안보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병 대응이라든지 또한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것도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3국은 저출산율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 공동의 현안이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국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리적으로 계속해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됐건 간에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 이해에 부합합니다. 또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다양한 협력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구호라든지 청소년 교류, 또 교통과 물류 분야가 우리의 지리적 근접성 덕분에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분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잠시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청소년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국은 인접국이고 이웃국입니다만 서로 많이 잘 알지 못합니다. 인터넷상으로 또 언론상으로 여러 가지 선입견이라든지 편견이나 허상 또한 가짜 뉴스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고 서로 간의 현실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CS가 실질적인 사실 내용들 3국의 진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미래 세대 청년들의 사이에서의 이런 진실 도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세대가 서로 간에 얼마나 긍정적인 관점을 견지하느냐에 따라서 3국의 미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TCS 그리고 3국이 이런 청년 모의 정상회의라든지 청년 대사 프로그램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프로그램은 10년 전에 처음 직원분이 제안을 했는데 여전히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치아의 말씀드리고 싶고 또 캠퍼스 아시아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 이상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부와 학자와 또한 국민들 사이 신뢰 구축과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선 데이터 수집이 주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각 3국이 내릴 결정이긴 합니다만 여러 국가 정부와 또한 학자들이
본인들의 많은 그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군축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으로서의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데이터가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국 협력에 있어서도 데이터 수집을 충분히 해서 국민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주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TCS의 홈페이지가 삼국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한 취합하는 성경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CS는 단지 실질적인 협력에만 국한된 장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또한 실질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TCS는 사실상 삼국 협력에 집중하는 상설 기구이고 미래를 위한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CS가 앞으로 꾸준하게 다양한 연구도 하고 지역의 미래 비전에 계속해서 제안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삼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안을 해야 합니다. 동아시아는 냉전 시대의 잔재로서 여전히 남아있는 마지막 지역입니다. 한중일 같은 경우는 이 영내에서도 또 중요한 대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경제 대국으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자국의 개인 이해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삼국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1.5 트랙 회의들도 상당히 생산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비전을 공유를 한다면 TCS가 대단한 플랫폼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국제적인 정치에서는 엄청난 파고가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만 TCS가 앞으로 물론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국 협력의 앞으로 밝은 미래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 가능하기 위해서는 삼국의 정부가 꾸준하게 TCS를 성원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TCS야말로 이 삼국의 공동의 자녀이죠. 희망의 자녀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직접 하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서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관련돼서 더 많은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연사 모시겠습니다. Now the floor is yours. 네, 책용화 대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님 감사합니다. 김성환 전 장관님, 마츠가와 의원님, 사무총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록 그 화상회의 방식이지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중일한 삼국 협력 사무국 설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삼국 협력을 위한 TCS의 노고와 공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금 개막식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삼국 외교장관과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의 기조연설도 제가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싱하이밍 대사님의 축사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장관님과 마츠가와 루이 의원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모두 삼국 간 협력 강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완전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아시아 외교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일한 협력의 눈부신 발전 과정을 직접 목도하고 참여해 왔습니다. TCS와도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제가 한국 대사로 역임하는 기간 동안 한국 정부의 요구가 있었고 저도 TCS 설립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제가 이후 일본 대사로 부임한 이후에 사무국이 공식 설립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탄탄한 성장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중일한 삼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함께 고난을 극복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내왔습니다. 더욱 심도 깊고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삼국 협력은 지역 통합을 선도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평화와 안정을 소화하는 핵심 역량이 되었습니다. 현재 삼국 무역액은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또 삼국 인적 교류는 3천만 명, 연인원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삼국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고 FTA 협상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작년 시작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중일 3국은 방역 협력을 통해서 이역만리 떨어져 있으나 같은 바람 같은 하늘 아래 한마음, 또 돈은 사람과 멀지 않고 사람은 나라에 따라 다르지 않다라는 말과 같은 감동적인 역사의 장을 남겼습니다. 3국의 무역 투자 역시 전반적인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TCS는 시종일관 3국 간 협력 추진과 우호 증진이라는 초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3국 협력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혜를 모으면서 3국 협력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각계각층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주요 역량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TCS 역대 사무총장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탁월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중일한 협력의 발전 성과는 3국이 고난과 위기에 직면할수록 더욱 단결하고 협력하며 회복력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이 강렬해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는 100년 만의 대변화와 팬데믹이 겹치면서 더욱 복잡 다단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일한 협력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시에 동북아 지역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3국의 경제도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 프로세스도 심도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 새로운 업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설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중국은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각국과 발전의 기회를 공유할 것입니다. 한 주 전에 시진핑 주석은 보아오 아시아 포럼 개막식과 또 기후 정상회의에서 중요한 연설을 통해 각국의 평등한 협상, 개방과 혁신, 공동 극복, 정의 수호를 제창하고 더욱 긴밀한 보건 협력과 상호 연결, 녹색 발전,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파트너십 구축과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 녹색 발전, 체계적 거버넌스, 인본주의, 다자주의 및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고수하고 인류와 자연의 생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향후 중일한 협력에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본 포럼의 주제는 향후 10년 새로운 3국 파트너십의 미래입니다. 이는 중일한 3국이 이웃 국가이자 중요한 발전 파트너로서 3국의 근본 이익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하여 시대에 발맞추어 이를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가야 하며 동반자 정신으로 책임을 다하면서 3국 간 장기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아시아 및 세계 발전에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호 신뢰 증진, 적절한 갈등 처리를 통해 평화적 환경을 수호합시다. 중일한 3국은 움직일 수 없는 이웃 국가로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지침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의 발전을 대하며 서로의 관심사를 중시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여 양자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다지고 3국 협력을 더욱 적극적이고 건강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3국은 공동 이익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폐쇄적 배타성이나 줄서기를 택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 발전이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서로의 강점을 보완하고 힘을 합쳐서 협력의 케이크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3국 경제는 밀접하게 융합되어 있으며 서로의 중요한 시장입니다. 따라서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 수립을 통해 세계 경제 발전에 더 많은 확실성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영내 산업 공급 사슬을 조속히 회복하고 원활하게 운영하여 지역 국가들의 발전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벽 세우기나 디커플링을 피해야 합니다. 인적 교류의 신속 통로와 화물 통관의 녹색 통로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RCEP의 조기 발효를 추진하고 이를 기초로 중일한 FTA 협상 프로세스를 가속화하여 더욱 수준 높은 영내 경제 통합을 실현하고 동아시아가 지속적으로 국제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 발전의 기회를 잡아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 시티, 5G 등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디지털 동아시아를 구축하여 새로운 성장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민생을 중시하고 우위를 증진하며 민의의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앞서 여러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국은 보건, 위생, 고령화, 환경 등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2030 UN 지속가능 발전 어젠다 이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핵심은 개도국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백신 협력의 정치화를 반대하고 인류 보건 건강 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 녹색 발전 목표에 대해서도 정책적 소통을 강화하고 대표적 프로젝트를 만들어 경제의 녹색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화합의 가치와 선의를 근본으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의 전통을 고양하고 교육, 문화, 스포츠, 지방도시, 싱크탱크 등 분야의 협력을 통해 도쿄올림픽과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캠퍼스 아시아, 동아시아 문화도시, 또 오공배, 국제만화 공모전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삼국 정부는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협력의 분야를 적극 확대하여 우정의 바톤을 대대손손 이어가야 합니다. 넷째, 세계를 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제 거버넌스에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삼국은 국제사회와 영내 협력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영내 공동 발전과 번영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세안과 한중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메콩강 유역 협력을 강화하고 동아시아와 발전에 초점을 맞춘 영내 협력을 추진하고 아세안의 중심적 위치를 유지하며 지역 협력의 기존 틀을 완비해 나가야 합니다. 중일한 플러스 X의 협력 모델을 통해서 각국과 발전의 경험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테러리즘, 다국적 범죄 대응 등 분야에서 더 많은 공공제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해양은 생명의 요람이자 교통의 명맥이며 자원의 보고로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공익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내빈 여러분, 친구 여러분, 공자 말씀에 군자는 두루 어울리되 무리짓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삼국은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발전과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삼국협력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삼국협력의 참여자이자 경험자입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삼국 국민들의 복지와 동아시아의 발전 및 안정,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t was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각각 이슈에 대해서는 다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공통으로 말씀해 주신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누리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호 이해가 부족한 점, 그리고 상호 신뢰, 그리고 상호 존중이 좀 부족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지금 시급하게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제안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감정적인 격차가 있다고 할까요?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보의 격차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각국 나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대면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면 활동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관광객들이 서로 왕래하니까 중국인들의 이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고 그랬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을 저희가 모시지 못하니까 중국인이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면 접촉, 인적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상대방 나라에 대한 호감도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온라인 소통이라는 채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두 분 패널 분들만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두 분 먼저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장관님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매우 중요한 사안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정보의 격차가 있다, 정보의 부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 때문에 저희 사실 젊은 세대 간에 있어서도 이 세대 간의 어떤 어려움도 정보의 부족으로부터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부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 TCS가 그 앞서서 루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TCS의 홈페이지가 정보를 올바른 정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창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TCS가 혹시 좀 잘못된 정보나 젊은 세대 간의 인터넷에서의 싸움이 나타난다거나 한국과 중국인 간에 혹은 중국과 일본인 간에 이런 온라인 다툼이 벌어졌을 때 여기서 TCS가 적극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정보를 바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정보 로 인해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 정보를 바로 잡아주는 것에 있어서는 TCS가 필수적인 역할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TCS와 더불어서 이제 TCS가 적극적으로 이니셔티브를 발족해서 일을 해주시겠지만 그와 동시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다른 나라들, 이제 다른 나라 국민분들에 대해서는 선풀 운동이라고 한국어로는 선풀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풀을 다는 것이죠. 댓글을 달 때, 코멘트를 할 때 무조건적으로 비판을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저희를 치면은 뭐 일본인에 대한 기사가 나오나 중국인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는 선풀을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무조건 부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선풀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Let me now turn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용화 대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전 김성환 대사님 말씀에 찬성합니다. TCS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의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2011년, 그러니까 2011년 한국 정부가 저에게 했던 정보 제안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각종 3국의 장관급 회의 등 각종 차원의 회의를 통해서 이런 교류의 플랫폼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의 영향으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대면 이런 교류가 저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국 국민 간의 교류와 또 정보의 소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현재 상황 속에서는 역시 화상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캠퍼스 아시아 같은 경우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젊은이들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면에서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들인데요. 우선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면대면 대면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미디어의 단면적인 보도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크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상회의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런 소통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중국 국민들은 방금 전에 사회작가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수천만 명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중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쭉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핵 오염수 배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 국민들이 크게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배출에 있어서 국민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각종 채널을 통해서 더욱더 투명한 정보를 공개해 주시고 그리고 국제기구들의 규칙을 따르면서 정부 차원에서나 아니면 전문가나 학자들의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소통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과학에 기반된 이런 정보를 잘 보급하는 것이 특히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정말 중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오늘 바로 다음 질문으로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츠카와 루이 상께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메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And I will ask you to some 그리고 관련된 또 질문, 또 청중께서 올려주신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츠가와 의원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간 안보 분야의 협력, 특히 환경 보건과 방지 분야의 이런 협력이 물론 다 바람직하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교류를 계속해서 가속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TCS가 그 역할, 내지는 그 이상까지도 역할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외교라든지 안보 분야나 다른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저희가 루이 의원님께 드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TCS는 현재 3국 협력과 그 미래에 역점을 둔 유일한 국제기구입니다. 따라서 TCS가 이 영내의 비전과 또한 미래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또한 탐구를 하는 것이 충분히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3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기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엔이나 나토나 아세안과는 다르게 TCS는 3개 회원국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TCS를 그렇기 때문에 3국 중 한 국가가 이것을 남용하게 될 경우 TCS의 적법성이라든지 신뢰를 잃게 됩니다. 10년 전에 제가 TCS에서 근무할 시절 정말 집중했던 분야가 TCS가 민감한 문제는 다루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는 피하려고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갓 태동했던 TCS가 아직까지는 입지라든지 신뢰성 면에서는 아직 굳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3국 정부가 그 존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까 봐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10년에 걸쳐서 다양한 경험을 누적하고 또한 조직 역량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과정에서 TCS는 이제 보다 신뢰하고 또 명망 있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민감한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비전을 교류한다고 또한 교환한다면 TCS가 제대로 된 플랫폼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CS가 어려운 문제들 즉 안보라든지 북한 관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미나나 어떤 연구 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문제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과거의 정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피해왔다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5 트랙이나 1.5 트랙을 적절하게 운영을 한다면 그리고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진행을 함으로써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신중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청중으로부터 비슷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질문을 두 분의 패널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평화와 안보, 동북아의 평화 안보 관련된 대화나 논의의 채널들이 충분치 않았었는데 3국이 이 부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TCS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김 대사님 먼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Yes, just as 네, 앞서서 루이 정무관님,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TCS는 처음에 원래는 이제 좀 쉽게 시작을 해보자라는 차원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10년이 됐으니까 정치도 여러 안보 상황에까지도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관점을 넓히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TCS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소니 이슈가 있었을 때 그리고 이제 뭐 북한과의 그런 소니 이슈가 있었을 때 육자 회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육자 회담이 이제 북핵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발족이 됐었고 한중일 모두 육자 회담의 참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뭐 미국과만을 상대로 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북미 대화가 하나의 시초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나중에 특히 이제 실행 단계, 이행 단계에 가서는 저희 3국이 기여를 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뭐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시피 합의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3국이 모두 협력을 하고 여기에 기여를 했었습니다. 안보 문제는 너무나 다루기 까다로운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함께 참여를 하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TCS가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루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1.5 트랙이라든지 혹은 안보 문제를 다루는 세미나를 개최를 하신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TCS가 비전통적인 이제 안보가 아닌 뭐 인본주의적인 인도주의적인 이런 사업에 더욱더 눈을 돌리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향후 TCS의 사업을 더욱더 확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Let me now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대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중일 TCS 협력 사무국 TCS가 조금은 기피해온 신중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한중일 정상회의를 진행을 했고 또 1.5 트랙, 2 트랙의 회의를 진행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안보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역사적인 문제, 냉전 시대의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이러한 안보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걸림돌로 존재하고 있고 상호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동북아 지역에서는 각각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보 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죠. 역시 이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국의 고위층 그리고 정부 간의 소통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파트너 관계의 역할을 좀 더 높임으로써 잘못된 판단,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먼저 무역이라든가 인적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점차 상호 신뢰를 높이고 이것을 위해서 교류를 위한 어떤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 안보라든가 이런 안보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죠. 그렇게 해야만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소 부족하긴 합니다만 청중의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관계에 부침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삼국의 이런 안녕과 그런 복지와 관련된 사안에서 협력이 가능한지요. 정치적인 그런 이슈에 휘둘리지 않고 협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관련돼서 삼국 협력이 앞으로 가능할지요.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한 협력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어업이라든지 또한 어족자원 보존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도 회나 스시를 먹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한데요. 네, 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There are many 네, 우선 저희가 함께 여러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지금 가장 아무래도 시급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대응할 수 있느냐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3국이 함께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요. 저희 3국 차원에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 좋은 사업을 한번 기획해보고 혹은 이제 UN의 SDG 사업들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 3국이 이 SDG 17개 목표를 이행해야 되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함께 이행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러 사업을 통해서
같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UN SDG 그리고 기후변화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사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중일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 어느 정도 약간 기복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좋은 양자 간 관계가 삼국 발전, 관계 발전 외에 좋은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삼국의 협력에 좋은 견실한 기초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삼국의 이 국민들의 복지, 안녕에 있어서 많은 교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교류를 심화시킴으로써 경제, 무역이라든가 이런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공통의 가정, 그러니까 우리의 삼국의 그런 뭐 어업 자원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교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 thank you.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관님 또 대사님.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좀 여기 준비했던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더 깊이 있게 질문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지금까지의 그 TCS 사무국이 10년 동안의 여러 성과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10년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씀을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가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올바른 소통을 통해서 상호 신뢰 또 상호 이해를 더더 돈독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것이 특히 영내 평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 소통을 어떻게 더욱더 강화할 것인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TCS 얘기를 하고 또 캠퍼스 에이시아 얘기를 하고 그런데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있는 분들은 특히나 더욱더 그런 게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본국, 우리의 모국에서도 이런 3자 차원에서 삼국 협력의 여러 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하고 소통을 잘하는 것이 다방면에 있어서 여러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이것에 있어서 TCS의 역할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영내 평화 발전을 도모하는데 올바른 소통을 통해서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장관님 또 대사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또 마츠카와 루이 의원님 이번 첫 번째 세션을 화려하게 장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